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확률과 통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복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혹시 과제를 하면서 많이 어렵거나 힘들었던 건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과제물 제출할 때 과제만 올려도 되지만 피드백으로 이런 몇 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서로 좀 또 피드백이 되면서 수업할 때 저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면, 자, 일단은 중복 순열이 있었죠. 자, 중복 순열이 있었습니다. 자, 중복 순열, 서로 다른 n가지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중복 순열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바꿔 쓸 수 있겠죠.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다. 1부터 9, 9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5자리 숫자를 만들겠다. 5개를 뽑는 거죠. 근데 매 자리마다 1부터 9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도 1부터 9까지, 두 번째 자리도 1부터 9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n가지 해서 R개를 R번, n가지씩 R번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로 나타내면 n의 R승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n 파이 R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 파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파이. 네. 한글 U를 좀 키가 크게 적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순열이었습니다. 중복순열.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그 과제 중에서 어떤 게 좀 어려웠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의사소통 5번 한번 볼까요? 4개의 상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 상자, 서로 다른 3개의 공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골라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횟수인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공이 사람입니다. 사람. 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공이 사람이라 생각하고 상자가 방이라고 생각하면 3명의 사람이 차례대로 줄을 서 있고 4개의 방이 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예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서유기 이런 거 보니까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그 방 찾아가는 그런 예능이 있었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수근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예능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기도 그냥 순수하게 A부터 D 방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사람이 와서도 고르는 거죠. 여기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각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A, B, C, D라는 상자가 방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이를 할 때 n이 지금 뭐가 되고 A, B, C, D 방인 4가 되고 R이 사람 수가 됩니다. 고르는 횟수가 되겠죠. A, B, C, D 방을 3명이 골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답은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4파이 3, 즉 4의 3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상자의 공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라는 말은 누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A 선택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도 A 들어가고 그 다음도 A 들어갈 수가 있겠죠. 모두가 한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두 명이 한 방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즐겨보던 예능도 이렇게 순열적으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좀 헷갈리는 이유가 공도 서로 다른 3개의 공이고 서로 다른 4개의 상자가 나오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3의 4승을 구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설명을 제가 좀 너무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간단하게 공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마지막에 제가 공식을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뭐 보통 2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3가지 이상인 경우에도 우리가 전체 팩토리얼을 분자해 놓고 각각의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곱해서 분모에 나눠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지수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제 풀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길찾기 문제랑도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길찾기 문제랑도 관계가 있다. 가로 오른쪽으로 가는 개수와 위로 가는 개수를 각각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가면 우리가 간 거를 화살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위가 되겠죠. 즉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4개의 오른쪽과 3개의 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경우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쪽 위쪽이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이 되겠죠. 총 개수를 세어보면 가로가 4개, 세로가 위로가 3개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해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쪽을 B라고 나타내면 이게 뭐가 된다? A 4개와 B 3개를 가지고 만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형태가 되더라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길찾기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내줬던 과제 중에서 7번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R을 무조건 거쳐서 가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R을 거쳐 가야 되는 겁니다. 즉 P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R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2개를 곱해야 되겠죠. 또는이 아닙니다. 왜? P에서 Q까지 최종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P에서 R까지 가는 길과 R에서 Q로 가는 길을 하나씩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곱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게 됩니다. 즉 문제를 바꾸는 거죠. 요렇게 P에서 R까지 문제 하나를 풀고 R에서 Q까지 문제를 풀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개를 계산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곱사건이기 때문에 2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거꾸로가 나옵니다. R을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 또는 자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호수가 있다. 이렇게 호수가 있다. 이렇게 호수가 있다는 말은 못 지나간단 말이죠. 즉 간단하게 점 R을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심화적으로 보면 R을 지나가지 않는단 말은 R 주위에 있는 이 4개의 도로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만큼을 다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구멍이 이렇게 호수를 냈다. 점 R만 딱 그려놓고 점 R을 지나가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그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P에서 Q로 가는 전체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였죠? R을 반드시 지나가는 거였다. 맞죠?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전체 경우에다가 R을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를 빼버리면 심화 문제로 나오는 R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문제 7번에서 구한 답을
P에서 Q로 가는 전체 경우에 다 빼버리면 우리가 제가 지금 심화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렸던 문제인 R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R을 반드시 지나가는 거 하나만 구하면 되지만 R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는 전체에다가 이걸 빼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해야 되고 실제 계산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해결을 하셨죠, 그죠?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구할 겁니다. 중복조합. 네. 자, 중복조합. 또 우리 말을 뜯어볼까요? 일단 중복조합입니다. 자, 중복이라는 놈은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맞죠? 이를 여러 번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중복 순열을 했으니까 중복 가능. 그럼 조합은요? 순열과 약간 반대된다기보다 우리가 좀 차이를 둬야 되겠죠. 순열과 우리가 좀 조심해서 차이를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순열은 순서가 다른 것이 유의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다른 경우로 카운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1이 적혀져 있는 흰 공, 2가 적혀져 있는 흰 공, 3이 적혀져 있는 흰 공, 이게 2가 적혀져 있다, 1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 다른 걸로 친다라는 거죠. 근데 조합은 흰 공, 흰 공, 흰 공이면 그냥 끝인 겁니다. 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순서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순서를.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순서가 관계가 있다, 순서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순열과 조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다른 것이 유의미하다, 즉 카운트를 할 때, 경우의 수를 셀 때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로 하고 해서 경우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순열이 해당하겠고요. 순서가 다른 게 큰 의미가 없다, 순서가 달라도 똑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깔이나 이런 거에 어떤 차이를 보고 똑같은 걸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순열과 조합의 예가 반장, 부반장, 학급위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반장이 누가 되고 부반장이 누가 되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반장이냐 부반장이냐 학급위원이기 때문에 먼저 선출되고 두 번째 선출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기분만 다를 뿐이죠, 맞죠? 내가 인기가 제일 많구나, 인기가 그 다음이구나, 뭐 이런 약간의 여러분들이 우쭐할 수 있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지, 실제로 사회적 지위나 여러분이 갖는 어떤 명예나 이런 거는 이 조합에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중복조합은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도 조금은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념 열기에 보니까 빨간 색깔과 분홍 색깔 두 종류의 카네이션이 있답니다.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새송이를 고르는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빨간 거, 이건 관계 없습니다. 분홍 거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빨간 거 고르고 난 다양한 색깔이 좋으니까 분홍색을 골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난 빨간색을 더 좋아해. 빨간색을 고를 수가 있죠. 마찬가지, 분홍색을 먼저 고르고 빨간색을 고른 다음에 다시 빨간색을 고르느냐 분홍색을 고르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생깁니다. 순서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복조합은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을 적어보면 빨간 걸 레드라고 할게요. 레드, 핑크, 레드, 핑크, 레드, 핑크, 레드, 핑크, 레드, 핑크, 레드, 핑크. 실제로는 중복 순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경우를 생각하면 첫 번째 레드를 고르느냐 핑크를 고르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레드를 고르느냐, 핑크를 고르느냐. 세 번째도 레드를 고르느냐, 핑크를 고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복 조합적으로 생각하면 2의 3승이 되기 때문에 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실제로 8가지 경우가 나왔죠. 맞나요? 레드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순열이었습니다. 중복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드를 3개 샀느냐, 레드 2개, 핑크 1개 샀느냐, 레드 1개, 핑크 2개 샀느냐. 잠시만요. 예. 핑크 3개 샀느냐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드 2개, 레드 2개, 레드 2개 전부 다 퉁쳐서 여기 핑크 요쪽에 핑크 여기. 그래서 중복 조합은 순열처럼 언제 무엇을 골랐느냐가 모두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중복 순열은 그래서 사실 8가지가 됩니다. 내가 카네이션 2종류를 고르는 순서에 의하면.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이걸 꽃다발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레드 2개 사고 핑크 사나, 레드 사고 핑크 사고 레드 사나, 핑크 사고 레드 2개를 사나. 결론적으로 만든 꽃다발에는 레드 2개 핑크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골라서 결론적으로 내가 고른 결과를 물을 때는 중복 조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4가지. 책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거를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걸 그냥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고 합니다. 예. 중복 가능하고 순서가 의미 없는 걸 그냥 중복 조합이라 한다라는 거죠. 기호로는 NHR을 씁니다. NHR입니다. 여기는 왜 이게 H인지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유일하게 못 외우는 영어인데, 예, 순열은 퍼뮤테이션이라서 P고요.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서 C고요. 중복 순열은 그냥 파입니다. 왜냐면 여러 번 곱한다는 의미에서 프로덕트의 의미에서 이제 파이를 사용하는데, 중복 조합은 뭐였더라? 예,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약자를 따서 H를 사용합니다. 여러분한테 좀 더 유식한 척을 해야 되는데 저번 책에는 여기 H는 뭐다, 뭐의 약자다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요. 제가 방심했습니다. 자, 어쨌든 H를 중복조합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걸 보면 중복조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복조합은 H는 또 색다른 공식이 있나? 사실은 색다른 공식이 없습니다. 중복 조합 공식을 가지고 만드는데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또 드립니다. 자, 일단은 잠깐만. 자, 중복 조합 NHR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NHR을 구하는 과정인데 자, 왜 이렇게 될까? 자,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일단 먼저 사용해 봅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하는 경우를 고르는데 1하고 2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이 3개 있다, 1이 2개 있다, 1이 1개 있다, 1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반대로 2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해보면 111, 112 아까 전에 했던 카네이션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1, 2, 2 해서 2H3은 4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조합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각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연속인 세수, 예를 들어서 0, 1, 2를 각각 더하면 요렇게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숫자적인 차이를 생기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숫자 3개가 있더라도 각각의 0하고 1하고 2를 더하면 그죠? 2를 더하면 이 숫자가 다 다른 숫자가 되겠죠. 111이라도 0, 1, 2 더하면 1, 2, 3이 되고 1, 1이라도 0, 1을 더하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숫자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요 2의 경우도 0, 1, 2를 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결과는 뭐다?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3개를 택하는 수어의 모양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2H3이라고 썼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4C3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자, H를 C로 바꿀 때 자, 크게 적어 드릴게요. 크게 2H3이 4C3하고 같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립적으로 봤을 때 똑같다라는 거죠. 맞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숫자가 다른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실제로 몇 번의 경우를 더 해보면 항상 이 숫자는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거에다가 무조건 빼기 1한 숫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NHR은 두 숫자를 더하고 빼기 1한 거에다가 컨비네이션의 뒤에 부분이 똑같죠? R이 된다라고 우리 책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 중복 조합을 보면 이렇게 조합 공식으로 바꿔서 풀어라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친구들 있습니까?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제가 카네이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카네이션을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사과랑 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과랑 귤을. 됐죠? 총 우리가 과일을 4개를 살 거예요. 과일을 4개. 근데 쉽게 사과랑 귤을 파는 가게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일 4개를 사는데 사과와 귤을 사니까 카네이션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과를 사면 문제 없어요. 귤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과를 샀다가 하나를 바구니에 넣었다가 귤을 또 하나 넣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난 사과를 더 좋아해. 사과를 하나 더 넣었다가 균형을 맞춰야지. 귤을 하나 넣는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과 2개, 귤 2개죠. 그런데 어떤 아줌마는 사과 2개를 담고 귤을 2개 담았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잖아요. 맞죠? 지금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와 귤의 개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같은 걸로 생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사과를 먼저 담고 귤을 담더라도 또는 귤을 먼저 담고 사과를 담더라도 개수만 똑같으면 같은 걸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와 귤을 샀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즉 사과만 4개부터 시작해서 사과 그리고 귤 그래서 실제로 사과와 귤을 살 수 있는 몇 개씩 살 수 있느냐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개다? 5가지다 이 말입니다. 5가지. 그런데 선생님 이거 우리가 잘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거 뭐냐? 이거 근데 이렇게 매번 노가다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과일의 개수가 3가지로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과일 1가지를 더 늘려보자는 거죠. 뭐 해볼까요? 과일? 사과, 귤, 배? 뭐 아무튼 이 색깔을 쓸게요. 또 다른 과일을 하나 더 있다라고 봅시다. 뭐 이런 색깔 과일이 없죠. 포도라고 생각해봅시다. 포도. 그럼 똑같이 4개를 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똑같아요. 사과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사과 귤을 하나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과 귤 없고 포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쭈쭈쭈쭈쭈 가다 보면 사과 다 끝나고 귤만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귤하고 또 포도와 관계를 해서 포도로 끝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는. 이해가 됩니까? 중간에 가다 보면 이런 것도 있겠죠. 사과, 귤, 포도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과연 총 몇 가지가 나올까라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그쵸?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 첫 번째 걸 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 안에 뭐큰 가방 같은 데 보면 칸막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노트북 가방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처럼 이게 과일을 분류해주는 어떤 칸막이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칸막이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두 개의 과일이 다르게 들어가니까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도식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과일은 동그라미, 칸막이는 X. 그러면 저 순서대로 보면 사과든 귤이든 관계없습니다. 과일과 칸막이를 구별하는 순간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맞죠? 그래서 사과든 귤이든 관계없이 사과와 귤을 구별하는 기준은 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칸막이가 존재하면 우리가 사과인지 귤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 귤이 있는 상황에서 두 개를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OX를 가지고 하는데 과일이 총 4개죠, 맞죠? 과일 4개,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1개로 이루어진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개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다? 5팩, 4팩, 1팩 이렇게 했었죠, 그쵸? 네, 답을 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칸막이가 지금 과일이 없어서 그렇지 칸막이가 2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칸막이 사실은 여기 칸막이가 2개 있겠죠? 귤이 여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됩니다. 즉 무조건 사과 다음 칸막이, 귤 다음 칸막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없으면 이렇게 비워놓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칸막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맞죠? 요 앞에 칸막이가 2개 있는 경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도식을 나타내면 동그라미 XX가 되기 때문에 과일은 어떤 종류를 관계없이 과일은 총 4개, 칸막이 2개, 동그라미 4개, X 2개를 갖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개수가 똑같이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5가지 경우가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색깔 펜으로 해보세요. 15개가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방법대로 실제로 0, 1, 2를 더해서 나와 있는 모양을 보고 상황을 예측해서 이거는 몇 개를 가지고 이루어진 조합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과일과 칸막이에 의해서 이 도식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다시 과일은 동그라미, 칸막이는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상을 바꿔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구하는 방법이 똑같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지금 중복조합이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결론은 이겁니다. 약간은 공식을 처음에는 외우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건데요. NHR이라는 중복조합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은 2개의 숫자, 서브 넘버 2개를 더하고 빼기 1 한 다음에 조합, 컨비네이션에 R을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왜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3H5를 구하는 과정은 그냥 노가다죠, 맞죠? 책에 있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3H5는 3 플러스 1 마이너스 1C5가 되니까 7C5가 되거든요. 사실 7C5는 계산하기 어렵죠. 우리가 배웠죠, 이거? 이 2개의 합이 같으면 같은 조합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파스칼의 삼각형의 대칭성 때문에도 그렇고 이 컨비네이션 숫자의 조합수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7 곱하기 6, 2 곱하기 1이니까 2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 너무 글자가 작아서 제가 연습장에 옮기고 있는데, 가로 2번 보시면 4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택하는 방법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를 수 있는 문자가 4개잖아요. 그쵸? 4개 중에서 몇 회? 2회 고른다 이 말입니다. n이 4고 r이 2다 이 말입니다. 2개 더하면 6인데 빼기 1을 해야 되니까 5가 되고, 이건 그대로 하랬죠, 맞죠? 5C2 해서 구하면 여러분 1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쵸? 예. 그래서 9번, 10번 여러분 과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공 넣는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다른가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풀었던 거랑 공이 똑같이 생긴 공이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제가 언급했던 공 문제는, 중복 순열에서의 공 문제는 서로 다른 공과 서로 다른 상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과제로 나가는 부분은 같은 공 다른 상자죠, 그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조금 이 부분 좀 어려웠고 우리 복습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예제 4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생이 많았고요. 한번 17쪽에 나와 있는 설명 페이지 있죠, 맞죠? 설명되어 있는 거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면서 중복 조합을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고요. 일단 나 이해가 너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공식부터라도 기억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과제 한번 해보면서 앞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과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경우의 수에서는 n이 무엇이고 r이 무엇인지 각각 적용되는 공식에 적용되는 n이 무엇이고 r이 무엇인지를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